개념 원리 질문 풀이하도록 할게. 왜 한숨이야? 444 봅시다. 자, 444번에는 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라지 m 스몰 m이라 할 때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의 값을 구하시오. 봅시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고 그러면 음, 사인 제곱 사인 1 잠깐만. 안 되지? 됐나? 되긴 되는데. 아, 이거 안 되는구나. SC구나. 그래. 탄젠트로 바꾸면 되겠네? 너 어떻게 알았어? 이거 그걸 생각해냈다고? 뭐? 너가 그걸 생각해낸 거야? 자, 코사인 제곱으로 위에 아래를 다 나눕시다. 코사인 제곱으로 나눕시다. 그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되겠죠? 탄젠트 제곱이죠?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코사인분의 사인이 되죠?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다. 됐죠? 분모는 1이 되죠. 자, 그런데 t로 치환했는데 탄젠트 x가 t거든요? 아이고. 탄젠트 x가 t거든요? 근데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죠.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까지. 그러면 t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이거 모르겠는 사람 얘기하세요. 탄젠트 이렇게 그려지고, 그치?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1. 4분의 파이, 1.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죠. 그럼 끝났나요? 이참수죠?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지고 나머지는 안 그려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의 최소값 마이너스 2분의 1 집으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가 최소값. 최대값은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나오죠. 아닌데? 맞냐? 맞네. 최대값, 최소값. 둘이 더하시면 되겠죠? 48번이요. 0초가 2파이 미만.
코사인 제곱 x는 4분의 1, 코사인의 x는 뿔마 2분의 1. 그런데 코사인 x와 사인 x의 곱이 0보다 작대요. 둘의 부호가 반대래요. 그러면 2사분면 또는 4사분면의 각이란 뜻이에요. 세타가. x가.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저기는 2파이.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y는 2분의 1의 직선은 이렇게 지나가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서 교점의 x좌표들을 조사를 해줘야 되겠죠. 찾아봅시다.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예각에서는 3분의 이거 3분의 파이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가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여기가 파이니까 파이에서 왼쪽으로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오른쪽으로 3분의 파이, 3분의 4파이. 2파이에서 왼쪽, 그러니까 n파이에서 더하거나 빼야 돼, 항상. 2파이에서 빼니까 3분의 5파이. 자, 그런데 x는 어디가? 2, 그리고 4. 여기가 1, 2, 3, 4, 4분면의 각이거든요. 그래서 3분의 2파이, 3분의 5파이. 합은 3분의 7파이.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54번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보이시고요. 부호가 32실근을 갖도록. 자, 우리가 공통수학에서 배운 내용이 있어요. 실근의 위치를 물어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근 모두 1보다 크다, 두근 모두 1보다 작다, 두근 사이에 1이 있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나오면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한판대가 아니라 한판 축을 가지고 조건식을 세워주는 거고요. 자, 실근의 부호에 대하여 나오면 부호에 관련된 말이 나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두근의 합, 곱, 판별식 3개 가지고 조건식을 세우는 거예요. 합시다. 부호가 서로 다른 두근의 합 3입니다. 이미 0보다 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두근의 곱 0보다 작아야죠. 서로 다른 부호의 두근이니까. 자, 그런데 두근 사이에 두근 사이에 1이 있다 와 같이 두근 사이에 뭔가 숫자가 보이면 실근의 위치에서는 함수값만 해주면 되거든요. 판별식도 안 해도 되고 대칭축도 안 해줘도 돼요. 실근의 부호에서는 두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이다. 그러면 판별식도 안 하고 곱만 해주면 조건 만족시키게 돼요. 판별식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져요. 판별식을 해봤자 그 범위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조건이. 그러니까 곱만 만족시키면 돼요. 자, 두근의 곱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인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 작다.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이니까, 그죠? 2분의 루트 2보다 크다. 이렇게 풀리게 되죠. 이걸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세타의 범위 주어졌죠? 그럼 그림을 다 그릴 필요가 없죠? 최대값 1, 파이까지만 그립시다.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야 여기 그치?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니까 지금 사인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 작다는 안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여기 있으니까 아래쪽 없죠. 그럼 얘보다 커야 되죠. 2분의 루트 2. 자, 예각에서 먼저 찾으라고 그랬죠. 4분의 1파이에서 2분의 루트 2 값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는 누구예요? 4분의 3파이가 돼야죠. 자, 근데 얘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죠. 그럼 여긴 빈 땡그라미. 다음, 선생님이 원래 그림 그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주어진 범위를 보고 그래프를 여기 안 그려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범위를 이렇게 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럼 얘보다 위에 있는 거 어디죠? 2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3파이보다 작은 곳에서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찾았습니다. 자, 사인 알파입니다. 사인 알파는 사인 2분의 파이니까 1이고요. 탄젠트 베타입니다. 탄젠트 4분의 3파이입니다. 내 맘대로 주기인 파이를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랬죠. 이번엔 뺄 거야. 그럼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1파이. 그런데 탄젠트는 무슨 함수? 기함수. 그냥 이것만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안쪽에 여기 안쪽에 마이너스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 그냥 우함수 기함수로 그냥 아무 때나 해도 돼요. 자, 탄젠트 4분의 1파이가 얼마냐면은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빼기 마이너스 1이어서 정답은 2라고 계산이 되죠. 55번 봅시다. 모든 세타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자, 지금 코사인의 세타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세타가 모든 실수 아무거나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도 t는 범위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했었지. 판별식 별로 안 좋아한다고. 나 판별식 가지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자, 치환하자. t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a 플러스 9라고 하는 2차 함수인데 정의역이 제한된 거야. 제한된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풀어야 되거든. 그럼 뭐 판별식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 그냥 이렇게 보면 돼. 쉽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야. 얘가 a보다 크거나 같다. 무슨 얘기냐? 요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의 최소값. 그러니까 항상 최소값으로 부등식 푸는 거예요. 최소값이 a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 모든 실수 세타가 들어가더라도 t는 무조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밖에 나오지 않아. 그럼 그 범위 안에서만 주어진 대소관계를 만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얘는 2차 함수입니다. 꼭지점의 x좌표가 2분의 3인데 얘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로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다 그려지진 않습니다. 마이너스 1 등호 있죠? 1의 등호 있죠? 그래서 얘네들만 어떠면 돼? y는 a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같아도 됩니다. 그럼 최소값 어디서 가죠? 1에서 갔죠? 1. 집어넣으니까 1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최소값이고 얘가 a보다 크거나 요 9야.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끝. 58번.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죠. 자, 근데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에서 코사인과 사인이 저렇게 같이 나와 있으면 바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꼴에서는 그냥 변형해주라고 그랬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주라고 얘기했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 세타 범위. 자, 코사인의 세타를 역시나 t로 치환할 건데 t의 범위는 그래서 제한됐고요.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가 요거 요렇게 푸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럼 얘는 무슨 함수? 2차 함수. 정의역이 2차 함수가 다 그려져? 아니, t가 제한됐거든. 얘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은 얘보다 약간 왼쪽, 1은 얘보다 많이 오른쪽.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지고 나머지는 안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은 A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게 돼요. 어디 사이에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그럼 t는 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 이런 거 나왔어. 그럼 그걸 만족시키는 세타 찾을 수 있죠.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이렇게 해서. 그쵸? 그냥 그런 얘기야. 자, 최대값 찾아야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고요. 최소값 찾아야 되겠죠? 1 집어넣어야 되겠죠? 0입니다. 결론. y는 a라고 하는, 즉 a가 0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도 됩니다. 여기 빗금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도 실근 존재하는 거죠. 다음, 얘 2 플러스 4분의 1, 4분의 9 보다 작거나 같아도 됩니다. 됐죠? 아, 오늘 이거 들어가는 거 이거 어렵진 않은데. 아, 안 들으면은, 아니, 지원이가 안 들어서. 안타까워서. 들어야 될 텐데. 자, 라이트 쌤. 아, 질문 없는 건가, 여긴? 오케이. 들어갑시다. 사인 법칙. 사인. 시그널 뻔해, 시그널 뻔해. 나 옛날에 그런 생각했었는데. 왠지 그런 의학 영화 보면은 그 심장 박동 그 있잖아. 헐빛.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아, 바이탈 사인 봐라. 나 이러는데 그 사인이 이 사인은 아닐 거야. 그치? 그 사인은 다른 거겠지. 바이탈 사인을 봐. 바이탈 사인이라고 그러거든, 이거. 난 이게 이거랑 연관 있나? 이 생각했었거든. 그거 본 적 없지, 니네들. 영화에서처럼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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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이거 본 적 없지? 어. 아,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순간인 거지. 니네들은 볼 기회가 없지, 아직 어려서. 나 봤다. 가르다! 그래서 막 이런 거 본 적 있어. 신기했어. 영화랑 똑같아. 드라마랑 똑같아서 난 그게 우와! 뭐 이랬어. 진짜 선생님이 옛날에 연세 세브란스에 있었거든. 내가 의사였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께서 병환이 좀 깊으셨었거든요. 내가 세브란스 응급실을 정말 많이 갔어. 세브란스 병원을 진짜 많이 갔어. 아, 웃긴 얘기 하나 해줄게. 내가 어렸을 때 한번 내 군대를 딱 전역하고 나서야.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였거든. 그때 내가 학교 수업이 끝나고 아버지가 그때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계셨거든. 근데 내가 전공 서적이 완전 정말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완전 영어로 도배가 돼 있는 전문 서적이야. 나도 못 읽는. 두께만 이만해. 그래서 학교 수업 끝나고 겁나 안 들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또 연세 세브란스 병원 너네들 가보면 알겠지만 그 언덕길이에요. 되게 언덕길인데 거기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가는데 내가 나온 고등학교 교복 입은 여학생이 지나가는 거야. 우리 학교 내가 나온 고등학교가 아마 그건 것 같아. 얘네들이 학교 탐방. 우리는 지금으로 따지면 수행평가 같은 거지. 그런 게 1학년 때 있었던 걸로 난 있었거든. 근데 걔네들 때도 있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 걸 왔는지 우리 학교 교복은 특이해. 보면 딱 알아봐. 별명이 뭐였냐면 여름에는 메뚜기 녹색이었거든 교복이.
거기 녹색이야. 그런 이쁜 연두색 파스텔 톤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녹색. 그나마 여름 좀 괜찮아, 얘들아. 여름 좀 괜찮아. 겨울에는 이 색깔이야. 똥색, 갈색. 그래서 겨울에는 별명이 뭐였냐면 바퀴벌레였어. 곤충이었어, 곤충. 바퀴벌레. 근데 그 소리 나오겠더라고. 왜냐면 내가 고3 때 고3들이 원래 가장 높은 층 썼었거든. 나 때. 가장 높은 층에서 이렇게 고3들은 그리고 학교를 그때 나 때 7시였나 7시 반까지인가 학교를 갔어야 됐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8시였던 걸로 기억을 해. 8시가 되면 교문을 잠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생들 걸르려고 교문을 잠거든. 그러니까 7시 59분, 뭐 58분 이렇게 되면은 우리 학교 교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학교 교문이 여기가 교문이야. 애들이 여기저기서 겁나 달려와. 교복 갈색 교복 마이를 막 휘날리면서 여자애건 남자애건 막 달려. 근데 그거 보는데 와 바퀴벌레 떼같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바퀴벌레 맞는 것 같다.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내가 연세 세브란스 그 오르막길을 그 두꺼운 책 들고 올라갔는데 교복을 본 거야. 갔어. 가가지고 괜히 그냥 물어봤어. 난 궁금해서 물어봤어. 저 혹시 어디 고등학교 아니에요? 그랬지. 그랬더니 맞아요. 이러는 거야. 나 거기 나왔는데 하고서는 아버지 만나러 올라가지. 근데 뒤에서 들리는 소리. 어머 연대 의대인가 봐.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갔어. 아무 말 안 했어. 이미 지나쳐 갔으니까 말 안 한 거야. 굳이 변명하고 싶진 않았어. 그리고 나는 연대 의대생이 된 거야, 그때. 그때 그래갖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뭐야, 알잖아. 손꼽히는 대학병원 중에 하나잖아. 거기 응급실에 있었는데, 응급실을 많이 갔어. 자주 갔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모시고 가야 돼서 많이 갔었는데, 진짜 위독하거나 중증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내가 응급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정말로 드라마하고 똑같았어. 이걸 웃으면서 들으면 안 되는 건데, 정말 드라마 같이, 구급대원이랑 같이, 있잖아. 침대 이렇게 밀면서 달려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신기하더라고. 많이 봤는데, 한 명이 이제, 응급실 문이, 거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응급실 출입구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간이 수술방? 그런 게 있어. 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해서, 빨리 침상 끌고 와서 이렇게 집어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막 기계 바이탈 사인 하는 기계 막 이렇게 침상 달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 여기에는 그냥 응급실 침대 이렇게 막 이렇게 있거든. 정말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가는데 정말 심각한 것 같더라고. 되게 심각한 사람이 왔어. 얘기 들어봤는데 그 말이 맞아. 의사 선생님들이 응급실 의학과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오토바이 타지 말라. 오토바이가 진짜 위험하니까. 네가 조심하더라도 다른 차가 와서 박으면 날아가잖아. 날아가기만 해도 중상인데 날아가서 부딪히는 순간 선생님 떨어지자 낙법하면 되죠. 부딪히는 순간 너는 의식을 잃어. 알겠니? 그 충격에 의해 쾅쾅 하면서 뇌가 흔들려서 이미 너는 정신이 나간 상태야. 뇌가 이미 흔들려서 그 상태한테 무슨 낙법이야 이씨. 가지고 그냥 온몸에 휘마리가 없는 상태에서 인형같이 날아서 바닥에 떨어져. 그럼 어떻게 돼? 머리가 이제 깨지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크게 다쳐. 오토바이 타지 말고. 오토바이 탔던 남자인가 봐. 엄마가 같이 왔어. 얘가 들어갔는데 내가 여기서 서성거렸어. 궁금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봤어. 이렇게 봤는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간호사님이 착 하고 커튼을 닫아. 근데 이렇게 촥 닫고서 급하니까 막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보였어. 내 틈을, 이렇게 궁금하니까. 나도 어렸어, 그때. 궁금하게. 근데 진짜로, 나도 눈물 나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의 이름이, 길동이야. 길동아! 어머니께서 그러시는데, 정말로 손이, 나 드라마 같았다고 그랬잖아. 손이
그 침대에서 바닥으로 탁 이렇게 그거 있잖아. 드라마가 그게 맞더라고.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거 있잖아. 손에 갑자기 손이 이렇게 탁 대는 씬이 있잖아. 그러면서 다음 기회 막 이러면 다음 기회? 다음 이 시간에 하면서 다음 편으로 시작하잖아. 그런 거 같아 정말. 그 순간 삐 정말 그거 봤는데 지금은 수십 년이 흘렀으니까 20년 전 얘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나도 그게 충격이었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니? 자식이 그렇게 되는데. 진짜로 병원은 안 가는 게 최고 좋긴 하죠. 안 아픈 게. 결국엔 사인에서부터 거기까지 얘기가 갔어요. 사인에서 바이탈 사인, 연대, 응급실, 오토바이. 자, 사인 법칙 오늘 설명. 이거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오늘 배울 내용이, 이거 내용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 사인 법칙이에요. 마찬가지, 그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인 그거 맞습니다. 사인 법칙이고요. 자, 사인 법칙이 뭔지 먼저 써주고 그것에 대한 증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삼각형에서는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삼각형을 구성하는 것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각이 있습니다. 각이 3개가 있어요. 각 A, 각 B, 각 C. 그래서 총 각이 3개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기호를 매길 때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매깁니다. 알겠죠? 꼭지점 기호 매길 때 그래서 니네들도 맨날 문제집이나 이런 데 보면 다 반시계 방향으로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가 돼 있어. 그래서 A, B, C의 순서고요. 자, 얘에 대한 대각 대변이라고 불러요. 대변, 대응되는 변, 대변 그거 아니야? 대응되는 변. 자, 얘에 대한 대변은 스몰, 소문자로서 표기를 합니다. 이건 기초 상식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각비가 있죠? 그럼 각비가 쳐다보는 여기가 대응변, 대변이 되는 거고 스몰 b로 표현을 해요. 뭐 변 AB 이것보다는 앞으로는 변 AB가 아니라 변 C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삼각형을 구성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냐면 총 6가지가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초등학교 때 뭘 배웠냐면 자와 콤파스만 갖고 있으면 초등학교 때 그거 배우잖아. 변의 길이 2개 주고 각의 크기 하나 주고서는 삼각형을 그리래. 기억 안 나? 몇 년 되지도 않았으면서? 4년 전에 배운 건데? 5년 전인가? 4년 전? 아무튼 그런 걸 배워요. 자, 그런 것과 같이 삼각형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 중에서 3가지만 알면 나머지 3개를 구할 수 있어요. 단, 예외. 각만 3개 알면 닮음은 찾을 수 있으나 삼각형 하나를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변의 길이는 최소 1개는 알아야 돼요. 아무튼 6가지 요소 중에서 3가지 요소만 알면 삼각형 하나를 특정 지어서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야. 거기까지 이해가 갔니? 자, 그거를 배웠던 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콤파스와 자를 가지고서는 하는 거였었는데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사인 법칙 그리고 코사인 법칙도 배울 건데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뭐냐? 6요소 중에서 3개 할 때 나머지 3개를 알아내게끔 해주는 공식이야.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3개를 알고 있을 때 나머지 3개를 더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볼게요. 만약에 여기 있는 삼각형 ABC는 자, 모든 삼각형은 외심, 내심, 무게중심을 항상 갖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삼각형들에서 사인 A분의 자, 대각 대변은 대각 대변 대각 대변 얘네들은 다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의 값은 무엇과 같냐? 외접원의 지름과 같습니다. 이게 사인 법칙이에요. 공식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증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변의 길이가 a입니다. 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가 외심이에요. 자, 여기는 각 a를 이동시켜서 얘를 옆으로 이동시켜서 변 a, b가 여기 원의 중심을 지나가도록 꼭지점 a를 이동시켰습니다. 자, 꼭지점 a를 이렇게 이동을 시키더라도 여기 있는 각의 크기와 여기 있는 각 a의 크기는 같습니다. 왜?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원주각. 그쵸? 코의 길이가 같으면 원주각의 크기는 같다라고 배웠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크기는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뭐가 됐죠? 직각. 됐니? 자, 요만큼의 길이는 외접원의 지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거 sin A'은 sin A하고 같겠죠? 각이 똑같은 각이니까. 자, sin A는 2R 분의 A, 2R 분의 A, sin. 맞죠? 이 식을 정리하면 뭐가 돼요? sin A분의 스몰 a는 2R이라고 나오게 돼요. 이와 같이. 이번엔 여기서 각 B를 이동시켜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여기서 그냥 보자. 여기서 그냥 볼 수는 없군요. 여기서 각 B를 이동시켜서 여기 얘를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서 그럼 여기가 각 B죠. 마찬가지예요. 2R 여기 B 그럼 어떻게 돼? 2R분의 B는 sin B다 해가지고 똑같은 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sin B분의 스몰 b도 외접원의 지름과 같고 sin C분의 스몰 c도 외접원의 지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사인 법칙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을까? 잘 봐. 스몰 a, 변의 길이는 2r sin a예요. 스몰 b는 2r sin b고요. 스몰 c는 2r sin c하고 같아요. 우리가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의 b는 2r sin a 대 2r sin b 대 2r sin c라고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2r 약분시키면 sin 값의 b가 뭐야? 대변의 길이의 b하고 같아요. 도현? 집중해서 들어라. 이런 의문점 든 적 없었니? 이렇게 푸는 애들이 겁나 많거든. 자, 여기가 30도야? 90도야? 60도야. 그럼 각의 크기의 비가 1대 2대 3이니까 이 멍청이들은 1대 2대 3 이렇게 성립 아니죠. 우리 알고 있죠. 1대 루트 3대 2의 변의 길이의 비를 갖습니다. 왜 그래요? 사인 30도 얼마? 2분의 1. 사인 60도 얼마? 2분의 루트 3. 사인 90도 얼마? 1.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변의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3대 2였던 거야. 사인 값의 비거든. 사인 값의 비는 변의 길이의 비하고 동일합니다. 자, 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잠깐만 뭐 하나 풀어보자. 자, 필수 1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얘네들은 도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지금 문제들에서는요, 그림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럼 그림이 나와 있지 않아. 너희들이 그림을 그려야 돼. 그래서 내가 아까 기호 매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 거야. 자, 항상 그림을 그릴 땐 삼각형. 너 왜 집중해서 안 들어? 딴 데 쳐다보고, 넌 나만 바라봐. 내가 바람 펴도 넌 나만 바라봐. 자, 이렇게 있으니까 각의 크기를 표현합시다.
45도입니다. 각시는 60도입니다. 편 A가 어디야? 여기야. 여기가 10입니다. 자, 기하적인 위치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야 돼. 보자. 어때? 삼각형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들 중에서 각의 크기 2개와 변의 길이 하나만 알아. 그럼 나머지들을 알아내게끔 해주는 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이라고. 알아내보도록 하자. 일단 각 하나를 더 알아낼 수는 있죠. 105도죠? 여기 몇 도? 75도예요. 자, 뭐 알아내려는가? 여기가 C래. 자, 저기는 변 C의 길이를 알아내래. 자, 그럼 너희들이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 거. 어디에 포커스를 잡아야 되냐? 대각, 대변이야. 대각, 대변, 대각, 대변. 대각, 대변. 그래서 얘를 써먹어야 돼. 근데 저기서 봤듯이, 지웠구나. 사인 60도분의 C는 2R. 근데 왜 저번에 지름이 안 나와 있네? 다른 놈들을 보자고. 얘와 얘가 대각, 대변이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각, 대변을 이용해서 사인 45도 분의 10은 사인 60도 분의 C하고 같습니다. 따라서 C는 10 루트, 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2 곱하기 2 분의 루트 3. 됐죠? 그래서 5 루트 6이라고 계산이 돼요. 그럼 이제 여기 어떻게 알아내면 돼? 또 만약에 75도 아니까 여기 알아내면 되겠죠. 선생님 사인 75도는 모르는데요? 맨 뒤에 삼각함수 표 있다고 저번에 가르쳐줬지요. 안 가르쳐줬니? 알려줬지요? 그러면 사인 75도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또는 어떻게 하면 돼? 오고 니네들 이거 했었잖아. 중3 때 삼각비에서 잘 나오는 거잖아. 어떻게 하는 거야? 특수각에 대한 마주보는 곳에 보조선을 그어서 60도, 90도, 그럼 여긴 30도, 여긴 45도. 그럼 삼각비 가지고 이거 길이 알아내서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야? 6요소를 다 알아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만 쓸 줄 알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과 종합하여 나머지 요소들을 다 구해낼 수가 있다. 자, 괄호 2번 풀어봅시다. 역시나 삼각형 그리셔야 돼요. 에이, 부러졌네. 에이씨. A, B, C, 변비. 나 변비 없어. 자, 여기 1, 루트 3. 각비 30도. 여기 각의 크기 구하래. 됐죠? 여기 각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각의 크기 구하려면 여기 대변을 알아야 되거든? 왜? 사인 법칙은 대각대변, 코사인도 대각대변의 법칙에 대한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를 먼저 구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사인 30도 분의 1은 사인 C 분의 루트 3과 같습니다. 됐죠? 사인 C는 루트 3 곱하기 사인 30도. 그래서 2분의 루트 3. 이 정도 되면, 잠깐. 그러니까 C는 몇 도? 60도죠? 이거 60도잖아. 바보 아니면 아는 거지. 몇 도? 90도. 이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도 찾을 수 있죠? 얼마? 2. 그럼 6가지 다 알았네. 이렇게 해서 6가지를 다 알아내는 거야. 자, 필수 1번 풀었죠? 필수 2번 넘어갑시다. 왜 저번에 판지름을 구하시오. 이걸 배우면은 중3 삼각비가 더욱더 쉬워져, 얘들아. 이번 중간고사지? 기대할게. 100점 못 맞으면 바보. 삼각비 겁나 쉬운데. 100점 못 맞으면 바보. 기원이 너 학교 어디지? 낙원중? 자, 이거 R
알아내래. 뭐냐? 에이. 60도, 75도, 135도, 여기 몇 도? 45도. 따라서 사인 45도. 대응변 2루트 2. 그게 2R. 뭐야? R은 2. 겁나 쉽지. 안 어려워. 내가 얘기했잖아. 이제 어려운 거 끝났어, 얘들아. 어려운 거 끝났어. 대수에서 이제 쉬운 것들밖에 안 남았어. 자, 문제 봅시다. 삼각형 ABC에서 A 플러스 B 대 B 플러스 C 대 C 플러스 A가 각각 6대 7대 9래요. 그때 sin A 대 sin B 대 sin C를 구하여라.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sin 값의 B는 무엇과 같다? 변의 길이의 B하고 같다. 결론 A 대 B 대 C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A 대 B 대 C를 구하래요. 공통 수학에서 배우셨습니다. 이럴 때에 실제로 A 플러스 B를 우리는 6K라고 둘 수 있다. 그러면 B 플러스 C는 7K, C 플러스 A는 9K라고 두자. 자, 연립을 할 건데 변변 싹 다 더하시고요. 그럼 2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22K,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1K, A 플러스 B가 6K니까 C는 5K. 자, C가 5K니까 B는 2K. B가 2K니까 A는 4K. 따라서 얘네들의 B는 4대 2대 5. 여기까지 확인 체크 문제 일단 푸세요. 필수 예제 4번 봅시다. 삼각형 ABC에서 A sin A 마이너스 B sin B, C sin C. 자, 저것이 성립할 때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가? 자, A sin A. sin A는 2R분의 A입니다. B 곱하기 sin B. 2R분의 B입니다. C 곱하기 sin C. sin C는 2R분의 C입니다. 양변 2R 갖다가 곱하면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피타고라스가 성립하니까 A가 90도인 또는 변 A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이다. 자, 요거 사인 법칙 이제 너희들이 활용 문제들 중에서 어떤 것도 많이 나오냐면 니네 삼각비 할 때 많이 봤던 거 있을 거야. 무슨 깨진 그릇 문제. 기억하니? 그런 문제가 나오게 돼요. 자, 오른쪽 그림은 원 모양의 호수의 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하여 호수 둘레 세 지점 A, B, C를 정하고 A, B 사이의 거리와 50m래. 다음 가게 크기를 측정하였더니 이렇대. 자, 호수가 정확한 원 모양이네요. 이 호수의 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알아내자. 삼각형에서 알아내자. 자, 뭘 알아내야 될까? 내가 포커스 어디다 맞추라고 그랬지? 대각, 대변. 변을 아니까 각을 알아야겠네. 근데 여기 각이 나머지 두 각을 아니까 150. 그러니까 여기는 30도. 따라서 호수의 지름은 sin 30도 분의 50. 2분의 1분의 50. 100입니다. 참 쉽죠? 확인 체크 문제 보세요.
이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쟤를 코사인 꼴로 정리도 합니다. 코사인 A는 자, 코사인 A는 꼴로 정리하는 거야. 새롭게 다시 외우는 거야. 선생님, 이거 외웠으니까 이거 정리해서 코사인 A는 꼴로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럴 시간 없다니까. 새롭게 다시 외우는 거야. 자, 코사인 A는이야. 그러면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세 변의 길이 가지고 할 건데 양쪽에 있는 변의 길이 보고 장단질 치는 거야. 자, 코사인은 그 값이 대부분 분수로 많이 쓰여 있었죠? 난 그 느낌으로 외웠거든? 자, 코사인은 뭐야? 분수야. 자, A를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변의 길이를 보세요. 2, B, C,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 빼기 대변의 제곱이야. 이렇게 외우는 거야. 자, 다시 여기서 봐. 코사인 뭐를 할 거냐면 코사인 B를 할 거야. 자, 코사인 B니까 양쪽에 있는 변의 길이 보세요. 그래서 2CA 그리고 걔네들 제곱해서 더해. 빼기 대변. B에 대한 대변. 그래서 B제곱. 이렇게 외우는 거야. 나랑 똑같이 외우면 돼. 자, 코사인의 C예요. 자, 각 C 왼쪽 오른쪽에 있는 변의 길이 보세요. 소율아, 변의 길이 봐. 2AB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대변의 제곱.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냥 문자로 갖다가 외우면 문제 안 풀려, 이거. 그냥 외우지 마. 자, 공식 외웠죠? 문제 풀어볼 건데 니네들이 여기서 드는 의문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자, 지금 우리가 코사인 법칙 배웠고 그거에 대한 예제를 풀 거니까 우리는 코사인을 쓴다는 사실은 알아. 그런데 문제들에서 그게 나와 있겠니? 안 나와 있어. 그럼 우리는 삼각형의 6요소 중에 3개의 요소만 알 때 나머지 3개를 알아낼 수 있게끔 사인 법칙 또는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할 거야. 그런데 어느 때 코사인 쓰고 어느 때 사인 쓸까? 그런 얘기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어느 때 사인 쓰고 어느 때 코사인 쓸까? 자, 코사인 법칙이 거의 만능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돼요. 그런데 사인 법칙을 쓰는 케이스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사인 법칙을 쓰면 편한 경우들은 언제가 있느냐? 외접원 관련된 문제. 에서는 외접원이 관련된 삼각형에서는 그냥 사인 법칙 쓰시면 되고요. 또 각 2개 변 하나 할 때 그럴 때는 보통 사인 법칙 많이 써요. 그러니까 각의 크기를 많이 할 때.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은 어느 때 많이 쓰이냐? 외접원 빼고 거의 대부분 다 가능은 해요. 대부분 다 가능해요. 근데 어느 때 많이 쓰냐? 변의 길이를 2개 알고 각의 크기를 하나 아는 경우 또는 변의 길이만 3개 아는 경우에는 보통 코사인 법칙 많이 씁니다. 문제 볼게요. 괄호 1번. 자, 삼각형을 그려주시라고 했죠. 갔는데 삼각형 안 그려 있으면 혼나 두연아? 지아나? 확인 체크 문제 풀 때 A, B, C, B는 8, C 4, 각 A 60도. 느낌 와야 돼. 뭐가 알아낼 수 있어? A를 알아낼 수 있는 거야. 왜? 대각, 대변의 관계.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야. 자, A의 값을 구하래. A제곱는 반대쪽에 있는 3개를 보세요. 4, 4, 16, 8, 8에 64 빼기 2배의 4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 60도 끝. 공식 가지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80 빼기 32 48이니? 자, 그래서 A는 루트 48 4루트 3이 되겠죠.
자, 각 B, 각 C를 다 구하래. 어떻게 구하면 될까?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지, 또. 코사인 B는, 아니? 사인이 훨씬 간단하잖아. 코사인 법칙은 더러워. 뭐 하면 될까? 여기가 4루트 3이야. 그래서 여기서 사인 법칙 바로 들어가면 돼. 사인 60도 분의 대변은 사인 B 분의 대변. 알겠니? 그러니까 바로 나오잖아. 굳이 코사인 구해서 사인으로 바뀌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사인 B는 얼마? 1. 그럼 B는 몇 도? 90도. B가 90도. 그러면 여기는 30도.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 가로 2번 봅시다. 역시나 삼각형 그리세요. 나도 그리는데 너희들 안 그리면 안 돼. 이게 습관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되게 그런 애들 되게 많아. 내가 놀라는 적이 뭐가 있냐면 고1 도형의 방정식을 배우는데 1차함수 직선도 못 그리는 애들 겁나 많아. 처음 가르칠 때, 개념 가르칠 때. 놀라워. 중학교 때 그러면 직선도 안 그리고 어떻게 풀었던 거야? 중학교 나이도 그렇게 해서도 풀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꾸역꾸역 해온 거야. 하란 건 해야 돼, 얘들아. 자, 변의 길이만 3개 하네요. 자, 누구 알아내는 게 좋을까? 아래쪽에 보기를 참고할게요. 숫자가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각 A 알아냅시다. 각 A 알아냅시다, 먼저. 각 A 알아냅시다. 자, 코사인의 A는 외웠지? 지안아, 보기만 하지 말고. 분모에 뭐 들어가니? 대답해. 안 외웠니? 내가 코사인 법칙은 뭐 보라고 그랬지? 양옆을 보라고 그랬지? 그것만 기억해. 양옆을 봐. A를 기준으로 양옆을 보라고. 2배의 2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 분자는 뭐 들어가? 그거 제곱하라고. 4. 루트 3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대변의 제곱. 3, 1, 4, 8, 빼기 2, 6, 2루트 3. 뭐야 이거? 루트 3 마이너스를 위아래로 곱하니까 4에 3 마이너스 1. 6루트 3 마이너스 6 플러스 6 마이너스 2루트 3. 4, 2, 8분의 4루트 3. 아우. 2루트 3. 2분의 루트 3. 됐죠? 자, 코사인 A가 2분의 루트 3 나왔어요.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 나왔다. 지하나 얼마?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하고 있잖아. 안 듣고 있잖아. 가만 멍 때리고 보고 있잖아. 이씨. 됐죠?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왜? 각 하나 알아냈잖아. 그럼 이제 사인 법칙으로 응용이 가능하거든. 사인 30도 분의 대변 사인 B 분의 대변. 이건 최대한 안 건드리고 있어. 더 어려워서. 숫자 무리수니까. 자, 자, 사인 B는 2루트 2분의 2니까 루트 2분의 1. 그래서 45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05도죠. 됐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 유기요소를 다 알아냈어요. 뭐랑 뭐 다 썼어? 왜? B가 45야. 알았어. 바꿔 그러면. 자, 그래서 뭐다? 코사인만 쓰는 것도 아니고 사인만 쓰는 것도 아니야. 지금 어떻게 해서 한 문제 안에서 코사인도 쓰고 사인도 쓰고. 그러니까 여기가 애들이 막 어렵다라기보다는 아 선생님 헷갈려요. 이때 사인 써야 돼, 코사인 써야 돼, 막 이런 게 헷갈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답을 말해줄 수 없어. 대략적인 건 내가 알려드렸죠.
어느 때 사인 많이 쓰고 어느 때 코사인 많이 쓰는지. 하지만 꼭 그렇다고도 말해줄 수는 없어. 그건 그냥 요령일 뿐이야. 너희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서 어떨 때 어떻게 쓰는지 감을 익혀야 돼. 그 감을 내가 말해줄 수는 없는 거야. 쉬고 합시다. 자, 7번입니다. 삼각형이 있습니다. 3, 5, 7 변의 길이가 그래. 최대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각은 어디가 제일 크겠니? 당연히 각 C가 가장 클 거예요. 왜? 대변이 가장 기니까. 자, B는 5고요. A는 3이래요. 됐죠? 최대각의 크기를 구하셔. 여기 구하라는 거죠? 자, 코사인 C는 분수야. 양 옆에 있는 애들을 봐라. 3이랑 5가 있다. 2 곱하기 3 곱하기 5. 3의 제곱. 5의 제곱. 빼기 7의 제곱. 34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5 30 마이너스 2분의 1 C는 120도 코사인 120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끝. 정답. 자, 각 A의 크기를 구하래. 이건 조금 중요한 문제. 자, 삼각형 ABC에서 sin A, sin B, sin C의 B가 7대 3대 8이래. 그러면 sin 값의 B는 무엇과 똑같다라고 아까 얘기했느냐? 변의 길이의 B하고 똑같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지요. 자, 그래서 7대 3대 8은 A 대 B 대 C하고 똑같을 거다. 그럼 변 A의 길이를 7K, 변 B 3K, 변 8, 변 C 18. C가 8이라고! 자, 8K. 자, 됐죠? 각 A의 크기를 구하래. 자, 그럼 선생님, 변의 길이를 모르는데 어떻게 각 A의 크기는 구할 수 있어요? 야, 그럼 얘랑 닮음인 애도 있지 않겠니? 그치? 얘랑 닮음이지. 다 닮음이지. 닮음이어도 각의 크기는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변의 길이를 정확하게 모르고 8K, 3K, 7K라고 둬도 각의 크기는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각의 크기는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코사인의 A는 뭐 봐야 돼? 양쪽에 있는 애들 보는 거야. 2 곱하기 8K, 3K, 그거 제곱하고 빼기 대변 이렇게 하면 되고요. K제곱은 다 약분 되잖아요. 그래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48, 73에서 49를 빼죠. 24, 2분의 1. 코사인 얼마가 2분의 1이냐? 60도. 가게 구했죠? 확인, 체크. 확인, 체크.
자, 10번입니다. 10번 보세요. 실생활의 활용.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막 저 가로수 둘 사이의 거리가 궁금했던 거야. 안 궁금했니?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아이펜이래. 아이폰에서 각도를 쟀어. 각도를 쟀더니 이 사이가 120도네. 그래서 거리를 재봤더니 30m, 50m야. 아, 그러면 내가 두 나무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겠네. 그 거리를 L이라고 하면 됐죠? L제곱은 반대쪽에 있는 3개 뭐라고 그랬죠? 30의 제곱, 50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0, 50, 코사인 120도. 이렇게 돼요. 이거 뭐. 확인 체크 문제 푸세요. 다음 단어 들어갑시다. 보자. 자, 이렇게 우리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배웠는데요. 자,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들을 또 만들어낼 거야, 두현아. 집중해서 봐야지. 너 혹시 뭐 민초파니? 색깔이 다 민초라서. 자, 봐봐. 삼각형의 넓이에요. 도현아, 다 외워야 될 거야. 안 외우면 죽을 줄 알아. 보면 다 외우게 해주잖아, 내가. 자, 삼각형이 있습니다. 넓이를 구할 겁니다.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에는 우리가 알죠? 기본적으로 밑변의 길이, 높이,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여기선 지금 현재 A겠죠? 높이. 그러면 이제 높이를 잡아줘야 되는데 보세요. 각 B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은 자, 요 높이라고 잡아봅시다. C분의 H가 sin B가 되죠. 그러니까 H는 뭐가 돼요? C sin B가 돼요. 즉 C sin B가 높이가 돼서 넓이는 2분의 1 AC sin B. 중학교 때 배운 거죠. 자,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2분의 1 양쪽 변의 길이 사인의 끼인각 하면은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고. 자, 오른쪽 각 C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H는 무엇과 똑같냐면 B sin C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넓이 2분의 1 A B sin C하고도 똑같아요. 이거 문자로 외우시면 안 돼요. 문자로 외우는 거 아니야. 문자로 A, B니까 잠깐만 C는 각으로 이렇게 외우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외우면은 물리도 못하고 니네들 수학도 못하고 다 못해. 공부 못하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은. 2분의 1 A, B지. 끝이 뭐야?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의 끼인 각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야. 문자로 외우면 안 돼요. 자, 이와 같이 2분의 1 B, C sin A로서도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죠? 자, 첫 번째 넓이 구하는 공식이었고요. 두 번째 넓이 구하는 공식. 우리가 사인 법칙에서 뭘 배웠냐면 sin B분의 스몰 b는 2R이었어. 그지? 그러면 sin B는 뭐라고 배웠냐면 2R분의 B하고 같다고 배웠다. 갖다가 집어넣자.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C 곱하기 2R분의 B. 그래서
4R분의 ABC야. 자, 얘를 변형시키든 얘를 변형시키든 공식은 다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방식 중에 세변의 길이와 외접원의 반지름 할 때 넓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세 번째 공식.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면 B는, 자, A는 2R sin A, B는 2R sin B, 변 C는 2R sin C가 되거든? 그럼 이걸 갖다가 뭐 저기다 집어넣어 버리자.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C 그리고 sin B. 따라서 어떻게 돼요? 2R제곱 sin A sin B sin C. 각 3개와 외접원의 반지름 할 때예요. 자, 각 3개 외접원의 반지름. 변 3개 외접원의 반지름. 두 변의 길이 그 사이에 끼인 각. 더 있어요. 더 배웁시다. 자, 네 번째 공식. 대외론의 공식만 하면 되나? 자,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할 때 이건 중학교 때 배운 거. 삼각형 A, B, C. 변 A, 변 B, 변 C면 내심이 있습니다. 내접원의 중심이죠. 반지름이 있습니다. 접점이죠. 수직. 그러면 여기 있는 초록색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내접원의 반지름 R이면 BR. 이와 같이 이렇게 삼각형 자르면 수직하고 반지름 따라서 2분의 1 AR. 마찬가지로 수직하고 반지름 2분의 1 CR. 따라서 2분의 R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삼각형의 넓이와 관한 공식. 다섯 번째, 헤론의 공식. 교과 외과정. 자, 헤론의 공식입니다.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A, B, C였을 때 스몰 s는 2분의 A 플러스 B, 이건 증명 안 해줘요. 교과 외과정입니다.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였을 때 삼각형의 넓이는 루트 S, S 마이너스 A, S 마이너스 B, S 마이너스 C로 구할 수 있다야. 자, 그럼 세변의 길이만 알 때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세변의 길이만 알면 돼. 되게 좋죠. 세변의 길이만 알면 되니까. 그쵸? 아니요, 좋지 않아요. 왜? 만약에 세변의 길이 중에서 무리수가 들어가 있으면 이중근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계산하기 너희들은 못하지. 그러니까 계산도 까다롭고. 세변의 길이가 자연수였을 때는 뭐 편하죠. 좋죠. 그래서 그럴 때는 나도 가끔 쓰기는 해. 근데 쓰면 안 돼. 자, 이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5가지. 전부 다예요. 자, 빨리 외우세요. 외우십시오. 그런데 솔직히 자, 계속 이어서 설명하자. 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와, 어렵진 않고요. 평행 사변형의 경우에는 평행 사변형이에요. 그러면 평행 사변형이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럼 얘하고의 넓이가 어떻겠니? 똑같겠지. 끝. 됐지? 그래서 그러니까 평행 사변형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길이, 여기 각 알면 그냥 넓이는 x 곱하기 y 곱하기 사인 세타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인 각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다. 됐니? 이것만 알아야 될까? 아닙니다. 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지 멋대로 생긴 사각형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지 멋대로 생긴 사각형이 있었습니다. 자,
두 대각선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인 각의 크기.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자, 만약에 두 대각선의 길이가 x랑 y였다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각형 넓이는 2분의 1 x, y, sin, 세타 이렇게 돼요. 이게 넓이 구하는 것이고 증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런데 잠깐만. 여기면 어떡할래? 세타가 아니라 세타 프라임을 알면 어떡할래? 야, 밟아. 똑같아요, 공식은. 사인 세타 프라임 해도 괜찮아요. 왜 그럴까? 보자. 사인 세타 프라임은 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거든? 각 변환하자. 짝수. 사인 마이너스 세타. 4분면. 3, 4분면. 마지막 우함수, 기함수. 기함수. 어때? 사인 세타 프라임이나 사인 세타나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두 대각선에 끼인 각 아무거나 하나만 알면 됩니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2분의 1 두 대각선의 곱 사인 끼인 각이야. 자, 증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보자. 이 길이를 A, B, C, D라고 해보자. 자, X는 C 플러스 D, Y는 A 플러스 B였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자, 요거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C, A, 사인, 끼인각 더하기 2분의 1. 자, 이쪽 삼각형 A, B, 사인, 끼인각 더하기 이쪽 삼각형 2분의 1, B, C, 사인, 끼인각 이쪽 삼각형 2분의 1, B, D, 사인, 끼인각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얘는 2분의 1 현서야 사인 세타 CA, AB, BC, BD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여기를 잘 봐봐. A로 묶어. B 플러스 C. B로 묶어. 뭐야 이거? A로 묶어. B 플러스 C. 뭔가 이상한데? BD, BC, AB, CA. 자, 이렇게 묶지 마. 아이씨. 어? 이상하다. C 플러스 D가 나오는 꼴인데? 아, 저거 B가 아니라 D구나. 에이씨. 여기 D네요, D. 아. A로 묶어 C 플러스 D. B로 묶어 C 플러스 D. 그러니까 결론 2분의 1 사인 세타 A 플러스 B C 플러스 D인데 A 플러스 B가 Y야. C 플러스 D가 X야. 됐죠? 증명이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사각형의 넓이 구할 수가 있겠다. 문제 풀어보자. 개념 원리키기 211 다 풀어봐. 그거 되게 차이가 커요. 계속 그림을 그려봐야 돼. 그래서 연습이 되어야 돼. 삼각형 ABC에서 A가 10, B 8, 넓이 20루트 3, 각 C의 크기 뭐 당연히 2분의 1, 8, 10, 사인 끼인 각이 20루트 3이란 얘기고
양변 40으로 나누죠? 사인 C는 2분의 루트 3. C는 60도. 넘어갑시다. 삼각형 ABC에서 B4, A 135도, 넓이 2. 이것도 뭐 쉽겠죠. A 135도, B4, 넓이가 2래. 근데 A를 구하래네? 자, 넓이가 2래. 2는 2분의 1, 4, C, 사인 135도. 이렇게 합시다. 자, 2 곱하기 C 곱하기. 자, 여기 사인 보자. 코사인 45도. 4분면 2, 4분면 끝. 자, 그래서 2분의 루트 2니까 루트 2C가 되죠. 그래서 C는 루트 2라고 구해지네요. 그럼 C가 루트 2다. 그럼 여기서 A 어떻게 구하면 돼? 뭐 알아? 변 두 개랑 그 사이에 끼인가 갈지. 그래서 A를 구할 수 있는 거야. A제곱은 반대편에 있는 3개 보라고. 반대편에 있는 3개 보는 거야. 4, 4, 16,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4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135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거든요. 그래서 8, 3, 24, 26. A는 루트 26이라고 구해지게 됩니다. 자, 요거. 자, 헤론의 공식 쓰지 말고 구해라. 세변의 길이가 자연수로 나왔죠? 헤론의 공식 솔직히 나도 실전적으로는 헤론의 공식 써요. 근데 이거 조금 중요해. 이 문제는 조금 중요성이 있어요. 어떤 중요성이 있느냐? 교과과정 내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교과과정 내로. 자, 교과과정 안에서 넓이를 구하래. 세변의 길이를 아네. 삼각형 그리시고요. A는 5, B는 7, C 8. 자, 그럼 뭐가 필요해?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인 각이 필요하다고 계속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래서 나는 여기 각을 구할 거야. 어떻게 구하면 돼? 코사인 법칙 쓰면 되는 거예요. 코사인의 C는 분수야. 2배의 양쪽의 제곱 빼기 대변의 제곱. 74니까 10. 7분의 1. 코사인 C가 7분의 1이야. 그럼 넓이 어떻게 구할까? 우리는 알지요. C. 뭐 구해야 돼? 나 사인 C가 필요하잖아. 그럼 넓이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C가 7분의 1이니까 여기가 7, 여기가 1. 7, 7에 49에서 1 빼가 루트 48. 됐죠? 그러니까 사인 C를 우리가 알아요.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C 49분의 루트 48. 끝. 됐죠? 7분의 5, 20, 40 루트 3. 이렇게 구하는 거야. 괄호 2번 마찬가지로 해보자. 똑같아. A가 10, B가 12, 여기 8. 자, 이랬을 때 넓이를 구하시오.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코사인의 C로 구합시다. 각시 구합시다. 각시. 코사인은 분수입니다. 지안아, 분모 뭐야? 그럴 줄 알았어. 그래, 2 곱하기 10 곱하기 12. 10의 제곱, 12의 제곱, 대변의 제곱. 자, 분자 계산합시다. 244에서 64파니까 180.
180 나누기 2 곱하기 10 곱하기 12 18 6, 2, 12 6, 3, 18 4분의 3 나오네요. 자, 삼각형 그려서 사인 C로 구합시다. 코사인 C가 4분의 3, 4, 4, 16 빼기 9 루트 7이니? 자, 그럼 사인 C는 4분의 루트 7 넓이는 2분의 1 양쪽 사인의 끼인 각 넘어갈게요. 13번 자, AB의 길이가 8이고 AD의 길이가 10인 평행 4배 중 ABC, D의 넓이가 40일 때 각 A를 구하래. 그림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합시다. 10이고 8이래. 넓이가 40이래. 그럼 여기 각 A가 되는 거죠. 자, 넓이는 2분의 1, 8, 10, 사인, 끼인 각 아니죠. 2분의 1 없어야죠. 얘가 40. 그러면 사인 A는 80분의 40. 그래서 A는 30도. 사실 각 두 개 나오죠. 30도랑 150도 두 개 나와요. 이거. 그런데 각 A는 0도와 90도 사이래. 그래서 30도가 돼. 자, 등변 사다리꼴 ABC D에서 AC의 길이가 6이래요. AC 길이가 6이래. 다음, 두 대각선 AC와 BD가 이루는 각도가 30도일 때 등변 사다리꼴 ABCD의 넓이를 구하래. 근데 등변 사다리꼴이잖아. 얘 얼마? 6. 넓이 2분의 1. 6, 6, 사인 30도. 9. 뭐야? 확인 체크 문제 빨리 풀어보세요.